지역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전달하는 재개발 이슈부터 핫한 부동산 정보까지. 이런 프로그램은 없었다. 매주 일요일 저녁 9시에 만날 수 있는 전격 부동산 토크 프로그램.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에는 남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숨은 보석 같은, 숨은 진주 같은 그 지역 어딘지 궁금합니다. 서둘러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용두 5구역과 6구역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재개발 지역입니다. 사실 해당 지역들은 입지가 화려하다든가 그렇지는 않아 그렇게까지 알려지지는 않은 지역인데요. 그럼 해당 지역의 특징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행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두 지역 모두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요. 용두 5구역은 이미 이주가 진행 중에 있어 2018년도 상반기에는 이주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용두 6구역은 이주를 준비 중인 단계입니다. 이제 용두 5구역의 경우는 총 세대수 823세대로 시공사가 대림 이편한 세상으로 정해졌고요. 단지 이름도 청계 워터프론트로 확정이 났습니다. 가장 주목해봐야 할 것은 바로 일반 분양 비율인데요. 해당 지역은 조합원 수 자체도 310명으로 워낙 적었던 곳이지만 청산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 최종 조합원 세대수는 247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 407세대로 조합원 세대수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이 165%나 이렇게 높게 돼 있는데요. 정말 이런 곳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높습니다. 용두 6구역은 1000세대를 넘기는 단지고요. 시공사는 삼성 레미안으로 정해졌습니다. 6구역 역시 일반 분양 비율이 124%로 아주 높은데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네요. 이게 인기가 높은 유명한 재개발 지역들은 예전부터 관심이 많다 보니 일명 지분 쪼개기가 성이었습니다. 일반 분양 비율이 20%도 안 되는 곳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들어볼 법한 지역들은 높아야 50%였습니다. 저번에 입지적으로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성수 1지구가 일반 분양 비율이 60%가 넘어 아주 사업성이 높다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해당 일반 분양 비율은 엄청 높은 것이죠. 네, 일반 분양 비율이 20에서 50%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20에서 160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어떤 장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조합의 수익 구조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재개발 조합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조합원들끼리 각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건물들의 지분을 투자하고 추후 사업이 완료 시 이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러면 조합에 있어서 수익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일반 분양입니다. 조합원이 가져가지 않는 남는 세대수를 분양해서 얻은 금액으로 건설비를 충당하는데요. 여기서 일반 분양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분양가를 원래 목표보다 더 높게 한다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일반 분양 비율이 높다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돈이 더 많이 돌아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일반 분양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사업성이 좋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용두동 재개발 지역만의 장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일반 분양 비율이 높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도 마음대로 더 높이지 못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저런 정보들을 접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알아보지를 않아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언급은 했지만 아직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적용한 곳은 없는데요. 법을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하는 지역부터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파리 부동산 대책의 많은 논란 중에 하나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사실 저는 이게 어떻게 시행되나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아직은 시행되지 않았다라는 점, 그리고 시행이 된다고 해도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난 용두 5, 6구역은 괜찮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장점 들었습니다. 입지에 대한 분석을 좀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입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기본적인 입지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야기해 보자면 입지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용두 5구역과 6구역이 이렇게 각각 위치해 있고요. 아직도 주변에는 다세대 빌라들이 많고
동대문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거주 지역으로서 인기가 높은 곳은 아닌데요. 하지만 끝까지 듣고 나시면 정말 사업성으로 밀고 가는 재개발 지역이 어떤 건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교통을 보면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습니다.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 거리가 좀 있어 보이지만 평지라 걸어서 이제 역까지 한 5분에서 6분 정도면 이제 갈 수가 있고요. 용두역, 제기도역, 그리고 신설동역 이렇게 있는데 신설동역 같은 경우는 1호선, 2호선, 우이신설 경전철까지 3개 환승이 되고요. 추후 이야기하겠지만 제기동역은 동북선 경전철이 정차 예정인 곳입니다. 그리고 생각 외로 교통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일단 청계천을 경계로 해가지고 밑에가 바로 성동구고요. 그리고 이쪽 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중구, 이쪽은 종로구 이렇게 각각 모여지게 되는데요. 이제 해당 대로변을 가보게 된다면 정말 보기만 해도 엄청 넓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정말 수많은 차량들이 쉴 틈 없이 다니고요. 버스들도 많아서 차량으로 이동하시기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017년도 9월 달 서울 최초의 경전철인 우의신설선이 개통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2017년 하반기에 동북선 경전철 건설이 확정되었는데요. 2018년도에 착공해서 2022년 완공 목표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2022년이 언제 오냐 싶지만 용두 5구역, 6구역도 2021년이나 22년에 입주를 예상하다 보니 멀기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한 호재인 것이죠. 제기동역을 이용해서 서울 최다 환승지인 왕십리역을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점들도 이제 교통, 지하철 환승 접근성이 아주 엄청나게 향상되는 것입니다. 네,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 교통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이제 지하철 노선들이 있고 또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적인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이신설선이 용두동을 좀 지난다라는 사실 또 새롭게 알게 됐네요. 그리고 동북선 경전철도 개통이 확정되었다고 하니 아마도 교통 여건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네요. 이제 편의시설로 보자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대형마트죠. 우측으로는 홈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이마트와 롯데시네마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시장도 곳곳에 있고요. 고려대학교 병원이라든가 시립동부병원도 있습니다. 이제 자연환경을 보았을 때에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단지 옆을 지나는 물줄기입니다. 용두 6구역 옆에 성북천이 흐르고요. 그리고 이제 용두 5구역 같은 경우는 성북천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청계천까지 이게 단지 좌우로 이렇게 물줄기가 흐르게 되는데요. 물줄기를 따라 정비가 된 길을 산책 삼아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광화문에서부터 출발해서 한강변까지도 이어지는 청계천은 하류로 갈수록 길도 넓어져서 자전거 도로도 생기고 인라인, 테니스장, 축구장 등 각종 체육시설들도 있습니다. 이제 주변의 학교들 위치입니다. 용두초등학교, 옆으로는 대광 중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있기도 하고요. 위에는 고려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성동구와 동대문구가 청계천을 경계로 마주보고는 있지만 가격 차이가 2억 넘게 바로 납니다. 하지만 동대문구도 재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곳 중 하나인데요. 정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가 위치하고 있고요. 이미 입주한 단지들도 많고 진행 중인 곳들도 많습니다. 정비가 완료된다면 정말 대규모의 아파트촌이 될 것이고요. 청량리역 주변 개발도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려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동구도 예전에는 아파트는 별로 없고 다세대, 빌라들이 많았었던 곳이었지만 꾸준히 개발이 되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되었고 10억대 아파트들도 속속 나타나게 되는데요. 동대문구도 개발이 진행되면서 지금과는 인식이 또 달라져서 다른 가격대로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재개발의 매력이기도 하지요. 네, 동대문구가 주거 지역으로는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라고 하지만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또 다른 가격으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재개발 지역의 진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두 5구역은 2017년도 하반기에 이주가 시작했는데요. 벌써 80% 넘게 이주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이 동절기라 이주가 잠시 멈춰 있는데 봄이 오면 나머지 주민들도 이주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철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두 6구역은 이제 본격적인 이주 준비를 하려고 정말 바쁜 상황인데요.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이주를 얼마나 빠르게 하는가가 관건입니다.
이주만 끝나면 철거는 금방 하고 공사 시간은 사실상 정해져 있다 보니 이주 속도에 주목을 하는 것이죠. 네, 재개발은 속도가 곧 돈이다 보니 이주가 빨리 진행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용두 5구역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용두 6구역도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를 한번 확인해 볼까 합니다. 주변 시세 어떤가요? 먼저 용두 5구역 주변 시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두동에 있는 용두 레미안 허브리츠 아파트 가격대를 보면요. 25평이 5억 8천, 이제 33평이 6억 8천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이쪽 가격대를 보면 이제 25평이 5억, 33평이 6억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두 5구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청계천을 두고서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바로 왕십 뉴타운이란 건데요. 텐질 1구역 가격대가 보면 25평형이 7억 5천, 33평은 9억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아니라 바로 왕십 뉴타운 내에 있는 왕십 뉴타운 센트라스 같은 경우는 지금 20평형대는 8억이 넘어갔고요. 33평형도 9억 5천에서 지금 10억도 넘보고 있는 지역이라서 바로 이렇게 성동구랑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용두 5구역 가격대를 형성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동구 상황이 물건이 없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동대문구 쪽으로는 가격대가 약한데 바로 밑에서 가격을 세게 잡아주는 단지가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지요. 용두 6구역은 용두 6구역 바로 옆에 있는 용두 롯데캐슬 리치 아파트가 25평이 5억 7천, 33평이 7억 원에 나가고 있고요. 이 외에 주변에 연차가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들을 보면 33평이 6억 8천에서 7억 5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주변 시세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좀 고가의 지역들만 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25평형을 좀 살펴보면 7억에서 8억, 그리고 33평형도 10억이 넘는 지역들을 좀 많이 진행했는데요. 그 지역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완공 뒤에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인기가 높은 지역은 그렇게까지 어렵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바로 입지만 보아도 마음에 들고 주변 가격들도 워낙 높아서 향후 기대가 되는 가격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곳들은 사업성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각각 용두 5구역과 6구역의 관리처분 인가 기준 일반 분양가입니다. 관리처분 당시의 일반 분양가는 물론 각종 계산을 통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될지를 정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해당 일반 분양가만 보고서 그러면 굳이 일반 분양만 받으면 되지 조합원 물건에서 프리미엄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청약 1순위 조건이 까다로워졌고요. 33평형 이하는 100% 청약 가점제다 보니까 점수가 높지 않은 이상 당첨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관리처분 인가 당시 일반 분양 가격이 고정이 아닙니다. 수많은 재개발 단지들 일반 분양하는 것을 보면요. 최초 관리처분 인가 당시에 이야기한 일반 분양 가격에서 다들 몇 천에서 억 단위로도 가격을 높여서 분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주변 가격들을 봤을 때 일반 분양가를 5억으로 잡았었는데 바로 옆 단지 가격만 해도 5억 7천이네요.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잡을 때 5억에서 몇 천 정도는 더 올려도 분양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 몇 천이 아주 중요한 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 용두동 재개발을 소개할 때 가장 큰 장점이 높은 사업성이라고 했는데요. 그러고 용두 6구역 같은 경우는 120%, 용두 5구역은 160%가 넘어가는 엄청 높은 일반 분양 비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유명 재개발 지역들은 일반 분양 비율이 20% 혹은 30%라고 해도 거래가 되는 이유는 그 조금 있는 일반 분양 물건이라도 주변 시세들을 보았을 때 워낙 높게 분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기가 높은 지역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잡았던 관리처분 인가, 그 당시 일반 분양가에서도 억 단위로도 더 높여서 분양을 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용도 5구역, 6구역은 다릅니다. 그렇게 억 단위까지는 올릴 수 있는 환경은 안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못해도 2, 3천 정도는 더 높여서 분양할 수 있는 환경은 되는데요. 일반 분양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다른 지역이 1억을 높여서 분양해서 여러 명이 나눠 가질 때 용도 5, 6구역은 일반 분양 비율이 아주 높아서 이 이득을 소수의 조합원들이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3천만 원만 올려도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 1억을 높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주변 가격이 약하더라도 일반 분양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 분양가를 조금만 높여도 조합원들에게는 큰 이익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를 좀 더 올릴 여력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동대문구가 또 변모하고 있고 또 새 아파트의 메리트까지 함께한다면 사업성이 좋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해당 재개발 지역 시세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권리가가 나와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다른 재개발 지역 인기 있는 데는 조합 설립만 되어도 프리미엄이 3억이 넘어가는 곳도 있는데 여기는 재개발에 있어서 많은 단계들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억 7천 정도의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물건 한번 볼까요? 일반 분양 비율이 크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조합원들, 개개인들이 지분이 크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리가만 해도 4억이 넘어가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이제 용두 6구역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 이제 해당 2억 4천의 권리가만 해도 정말 작은 귀한 물건입니다. 반대로 일반 분양 비율이 160%가 넘어가는 대단한 지역인 용두 5구역은 위외로 권리가가 작은 물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조그만한 물건들이라든가 무허가 주택들이 많은데요. 해당 무허가 주택은 권리가가 5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은 훨씬 더 높은데요. 이유는 바로 초기 투자금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권리가 큰 것과 작은 것의 초기 투자금을 봤을 때 작은 물건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더 주고서라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 초기 투자금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권리가에 따라서 이주비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사업성이 높은 곳은 말한 것처럼 일반 분양을 잘하게 되면 조합원들에게 환급금을 주는데요. 그럴 때에는 조합원 권리가에 따른 비율로 나오다 보니 돈이 되면 큰 물건을 사시는 것도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용두 5구역과 6구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장님께서 용두 5구역 조합장님을 만나 뵙고 왔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 용도 5구역은 지난 5월 18일 날 관리처분 인가가 동대문구청으로도 나고 지금은 이제 이주가 진행되어서 주거 세입자, 영업 세입자, 조합원 포함해서 약 83% 정도의 이주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동절기라서 이주가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명년 아마 2월 말부터는 또 이주가 신속히 진행돼서 저희가 내년 2018년 6월쯤에는 착공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대문 그 운동장 주변이 다 이제 그 의류 관광 특구로 이제 지정돼 있고 또 을지로에도 이제 금융 타운으로 이렇게 자리매김돼 있어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의 그 주거가 시내에 이렇게 위치돼 있음으로 인해서 출퇴근의 그 시간이 짧고 거주 환경이 교육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그 주거 환경으로 이렇게 위치해 가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6월 분양 예정이긴 하지만 저 분양 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 아파트의 이제 분양이나 이런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잘 알려지면 좋은 분양으로 이렇게 완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용두 5구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학도님 말씀을 좀 잘 들어보니 눈에 띄는 지역은 아니지만 사업성은 정말 우수한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숨은 진주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용두 5구역, 6구역이 따지고 들어갔을 때 손해볼 지역이 아닌데요. 지금은 우습게 알아도 추후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정말 어떻게 변모하는지 지켜본다면 이전에 분석할 때 들어갔어야 됐는데 하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네, 매번 새로운 정보와 지역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재경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갭투자 투자 전략과 추천 지역 그리고 용두동 재개발 지역의 장점까지 살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셨을 것 같아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는 열려 있습니다. 02377-0231번 그리고 문자는 샵 3772번이고요. 이데알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부동산 성공 투자의 미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 상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